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매우 나쁘다고 하면서 유럽연합이 미국의 농산물이나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유럽연합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두 보고서에서는 모두 유럽의 상대적 경제 침체가 유럽연합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몽드는 유럽도 피할 수 없다.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고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은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사실은 느슨한 통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카드 위협하니까 이제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뭐 이런 사이즈에 걸맞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건 아닌지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위협, 트럼프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취약한 방위 정책과 침체된 단일 시장이 문제다라는 포린 어페어스의 칼럼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하면 뭐 미국의 혈맹, 오랜 우방인데 트럼프가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도 비난, 공격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미국 우선주의가 배경일 텐데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먼저 미국의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의 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유럽연합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적자, 2023년에 약 2,08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었거든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미국의 순진함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 유럽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은 우리에게 매우 나쁘다고 하면서 유럽연합이 미국의 농산물이나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미국이 그 WTO 체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자주의라든가 그동안 취해왔던 모든 그 정책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순진한 게 아니고 영리한 거로 보였는데 그걸 트럼프가 그렇죠. 네. 순진하다고 얘기하네요. 재밌고요. 두 번째 그 유럽 국가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 야심도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희도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그린란드의 소유와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거부한다면 덴마크에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네, 미국이 뭐 나토 탈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토 회원국들 방위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후보자 시절인 작년 2월에 유세 현장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 러시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큰 충격을 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선된 이후 12월 8일 첫 번째로 행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에서의 탈퇴를 적극 고려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요. 올해 1월 7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목표를 현재 GDP의 2%에서 5%로 대폭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정말 그 협박과 위협 하루도 멈추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유럽에 관세를 실제 부과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그런 뭐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유럽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관망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1월 22일 다보스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미리 참여하고
공통의 이익을 논의하면서 협상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연합은 실용적일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유럽이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표책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물품을 사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미국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와 방위 장비 등 특정 품목을 보다 많이 구매해야겠다고 미국에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액화 천연가스와 방위 장비를 보다 많이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수표책 전략 많이 사줘라. 그런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린란드 이슈에 있어서는 덴마크, 유럽연합, 나토 관계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가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네. 공개 논의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국가 주권과 영토 보호전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덴마크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재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트럼프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듯 하고 그가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럽연합의 고위관리는 우리는 보복적 접근 방식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학폭 피해자들이 일진 안 만나는 게 좋은 것처럼. 네, 일단 그런 수준의 눈에 띄지 말자. 이런 것 같습니다. 만나봐야. 네, 네. 유럽 국가들에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과 이제 또 실제 발표도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유력지인 르몽드는 1월 22일 사설을 게재했는데요. 그 제목이 유럽도 피할 수 없다.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고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방위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에 대해서 유럽이 이제 이런 대응이 사실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럽도 실질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 현재 유럽연합의 인구가 4억 4,9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구가 3억 3,500만 명이니까 미국 인구보다 많죠. 그리고 유럽연합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인데 미국의 26.1%보다는 낮지만 중국의 16.8%보다는 높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인구수나 GDP 비중에서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지만 그 영향력 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사실은 이렇게 느슨한 통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트럼프 카드 위협하니까 이제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사이즈에 걸맞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그런 되겠죠. 생각을 갖는 건데 네. 지난 1월 13일 Foreign Affairs의 칼럼이 실렸는데 아주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이 컬럼이 바로 제목이 유럽에 대한 가장 큰 위협, 트럼프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취약한 방위 정책과 침체된 단일 시장이 문제다. 이런 컬럼이 되겠는데요. 이 컬럼에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단기 전략의 문제점은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은 방위를 포함한 산업에 공동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단일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통합이 있어야 유럽이 인구수와 경제 규모에 걸맞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방안을 담은 두 개의 보고서 작년에 발표됐는데 아주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24년 4월 유럽연합 이사회가 발표한 전 이탈리아 총리
엘리코 레타가 작성한 단일시장 개혁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작년 9월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전 이탈리아 총리 마리오 드라기가 작성한 유럽연합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 두 보고서에서는 모두 유럽의 상대적 경제 침체가 유럽연합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구, 혁신,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보고서 모두 유럽연합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럽의 실질적인 통합을 진전시켜 유럽인이 해외에 투자하는 대신 유럽연합 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을 투자하기 쉽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유럽의 실질적인 통합이 유럽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그러한 실질적인 통합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가가 되겠고요. 그 유럽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자는 뭐 이렇게 초원의 동물들이 그냥 초원을 자유롭게 뛰어놀 때 가장 유리한데 울타리를 다 쳐버리면 사자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전략이 앞으로 세계를 더 블록화시키고 미국의 강력했던 힘을 축소시키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우려가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파보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